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이후에 처음으로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한겨레 신문하고 가졌습니다. 한겨레 신문하고 가지면서 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제 기술을 한 것 같아요. 요지는 그겁니다. 당시에 이제 4명의 후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4명의 후보를 다 면접을 했는데, 당시에 자신과 이 조국 수석은 검찰개혁에 꽂혀 있었다. 그런데 3명의 후보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입장을 피력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아마 당시 기억나실 겁니다만, 당시 윤 대통령이 뭐 검찰을 쪼개서 마약청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했었죠. 예, 그런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수처 설치에 예. 대해서도 뭐 기본적으로 긍정적 입장이었고, 긍정적 입장이었죠. 예, 공소 설치에 대해서. 그래서 당시에 반대가 많았대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꽂혀서 했는데 그게 참 너무 후회된다,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보니까 대선판에 이제 좀 뭔가 끼어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이제 윤석열 정권을 만든 그 장본인이 문재인 당신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은 털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고심 끝에 한겨레를 딱 찍어가지고 자기 심경을 토로를 했는데, 그 심경은 철저하게 이제 정리되고 계산된 심경 토로가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하게끔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뉘우치고 후회 막급이고 후회 막심이고, 그리고 너무 송구스럽고 뭐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디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 4사람의 후보 중에서 다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좀 욱하는 성격이 있다든가 거칠다든가 네. 뭐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4사람의 후보자 중에서 뭐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아마 그때 조국 그걸로 인해서 윤석열을 본인이 선택함으로써 조국 그 집안이 뭐 거덜이 났다. 네. 조국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당시 조국은 윤석열을 찍지 않았다. 뭐 그런 뉘앙스로 또 읽혀요. 제가 알기로도 아마 네. 그때 조국 그 수석은 봉욱 전 대검차장, 그러니까요. 예, 거기를 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워낙 그때 검찰개혁에 꽂혀 있는 바람에 윤 대통령을 이제 선택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지금 김경수라든지 뭐 어쨌거나 친문들이 뭔가 이제 당내에서 입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가장 공격받는 지점이 뭐냐면 당신이 윤석열 정부 만들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이거를 아마 좀 해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아까 그 신지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인터뷰라고 저도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만들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게 주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그 뒤에 숨어 있는 2가지 이야기가 더 주목이 됐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검소한 바 공수처 설치, 국수본 설치라는 걸 검찰개혁에 자기네가 이루어놓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그 방향성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검찰개혁이라는 그 개혁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검소한 바 공수처 이 문제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것이 얼마나 그 허점투성이인지, 모순된 수사 절차인지, 그래서 한국의 형사사법 절차를 굉장히 훼손했다는 걸 우리가 전 국민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달나라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검찰개혁은 잘못됐고 원상태로 지금 복구시켜야 되는 게 아니야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게 하나가 인상이 깊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 대선 패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난 대선은 질 수가 없는 선거였다는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비전과 정책 능력으로 승부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선거를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얘기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대선에 나와도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속성상 또다시 네거티브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좀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그런 걸 미연에 지금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오히려 정책과 비전 선거를 할 수 있는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은근슬쩍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전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한겨레 신문 인터뷰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본인이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진솔한 어떤 반성을 한다는 투로 보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뒤에는 이재명 대표를 흔들려는 그런 욕망,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번 긍정하려고는 하는 그런 의도, 이게 숨겨져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근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직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때 보면 결국 9월 달인가요? 대선 네.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대장동 문제가 이제 불거졌지 않습니까? 불거지면서 그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선거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의 실패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이재명 본인의 지금 문제 때문에 저렇게 선거를 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뭔가 커버하려고 자꾸 이제 문재인 좀 똑같은 이야기를 어제 그저께인가요? 이재명도 본인의 이 SNS인가 거기서 아니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보니까 오늘 이 문재인 이야기는 아니 뭐 정책 실패도 있지만 근데 너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보이죠. 비롯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말 그 얼마 전에 또 김정숙이 뭐 인도 뭐 갔다 오고 샤넬 옷 이게 뭐 또 네. 무혐의 처리되고 조금 이제 뭐 문다이 거는 뭐 남아 있지만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나름대로 그 참전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참전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털 건 털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만들어낸 그 책임은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털어내고 네. 그다음에 발언권을 좀 획득해서 본격적으로 저는 오늘 이게 시작이라고 봐요. 시작이라고 보고 지금 뭐 이제 비명계가 여기저기서 준동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재인이 기지개를 펴면서 이 여의도 정치 한가운데로 들어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네. 요즘 여기 책 사러 가는 사람이 있나요? 예? 책 사러 가는 사람? 요즘 거기 빵도 팔아요. 그 빵도 파는데 요즘은 가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음. 별로 뭐 가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요즘은 글쎄 뭐 이게 책방도 뭐 요즘 별로 그렇게 장사가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아마 뭐 또 대선이라는 걸 틈을 타서 친문들이 이제 서서히 좀 결집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토색이라 오늘 보여져요. 그거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기려면 네. 더 포용하고 확장해야 된다. 음흠. 뭐 최근에 뭐 김경수가 하는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뭐 김부겸, 네. 뭐 이낙연 이런 사람들 하는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예. 네. 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저희